우리 정의와 우리 상임 고모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 고모님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뵙고 3달 만에 다시 뵙는 자리가 너무 반갑습니다. 개묘년 한 해 늘 무탈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평소 소망 술술 풀리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고모님들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3월 8일 전당대회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를 출발해서 부산 경남에 이어서 어제는 광주 전남부 합동연설회를 치렀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중반전에 돌입을 하는데 언론의 관심도 뜨겁고 나름대로 전당대회 흥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상임 고모님들께 감사드려야 할 것은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서 애써주고 계시는 유흥수 상임 고모님께서 너무도 훌륭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점입니다. 이 자리에 언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언론인들이 놀랄 정도로 정말 열정을 발휘하고 계시고 냉철하게 업무를 지금 이행하심으로 해서 언론인들이 유흥수 선관위원장님에게 엄지척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고모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모님들 걱정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도 대과 없이 6개월간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원 당규를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지금 급속도로 우리 당원들이 결속하고 있습니다. 이 합동연설회장의 뜨거운 열기도 그런 데서 비롯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지금 긍지와 자부심으로 굉장히 뭉치고 있습니다. 재작년 2020년 총선거에서 우리 책임당원 수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4년 총선 때 책임당원은 100만 명을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보통 책임당원이라고 하면은 그 선거를 열심히 앞장서서 뛰는 당원들인데 그 당원들의 수가 3배 가까이 이상 늘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 선거 지형도 그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오늘도 지금 국회 광장에는 민주당이 전국에서 당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적반하장의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가지고 체포동의안이 송부가 되게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작하는 것이다.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 이렇게 강변하면서 저렇게 방탄국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 등은 그야말로 주민들과 지자체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이 개발업자들과 브로커들에게 돌아간 전형적인 전대미문의 지역 토착 비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저렇게 억지 주장을 내놓으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강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도 그야말로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횡포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포퓰리즘 법안, 문제가 많은 법안은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법사위를 건너뛰어가지고 본회의로 직회부를
남발하는 그러한 국회 운영을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더더욱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우리가 다수 의석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새삼제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 고문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또 당 지지도도 민주당에게 역전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3월 8일 전당대회도 이제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고 향도하는 그런 지도부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저희 지금 지도부 최선을 다해서 전당대회 준비에 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 우리 고모님 여러분 강건하시고 큰 보람 거두시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인사로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 담배식에는 연말 연시가 돼서 제가 부산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못 와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음으로는 우리 당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금에 일어나는 국회 상황을 보면서 저는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방금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입법 행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는 정말 나라의 앞날이 참 암울하다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초과반수의 의석을 우리가 뺏긴 데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의 우리의 잘못을 더 되풀이하지 않고 정말 국민 앞에서 우리가 화합된 그리고 비전이 있는 당으로 보이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그것만이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번 이 전당대회가 우리 정진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준비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제가 전당대회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이 전당대회라는 게 원래 우리가 당이 화합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비전 전당대회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걱정은 그 여러 가지 보도되는 걸 제가 보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후유증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그 텔레비전 토론을 보니까 아직 여전히 과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결국 그 전당대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보이고 미래에 대한 우리 당에 대한 그 기대를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그 당의 각 그 우리 당 대표 후보들 간에 그 진영에서 그 점을 꼭 유념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희망과 기대를 아주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회장한 뒤에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우리끼리라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나를 제가 그 전당대 일정을 안 보고 정했는데 마침 이렇게 당 지도부가 참석할 수 있게끔 날짜가 정해진 것 봐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우리 할 때마다 이렇게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마 우리 원로 우리 상임 고문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당 지도부에 많은 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지도부 제가 화이팅을 한번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임 고문님들 정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 원내는 169대 115석 압도적인 의석 차이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로 법사위 기능을 패스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본회의로 법안을 6건씩 7건씩 바로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어도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서 조금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최후의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어서 저희들 저지하는 데까지 저지하다가 안 되면 거부권에 호소할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민주당의 어떤 그런 더 극에 달하고 또 그런 것을 물타기하기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또 자기들 힘 보여 여러 가지 훨씬 더 무슨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강행될 텐데 우리 선배님들은 아유 저 의원들 뭐 하냐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숫자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법안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저지 수단을 쓰겠습니다마는 내년 총선에서 저희들이 압도적 일당이 되지 못하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끼리 단결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 4월까지는 버티고 그 이후에 일당이 돼서 저희들 주요 국정과제 같은 것을 힘차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모님들 건강하신 모습에서 반갑습니다. 정책위장 성일종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정말 많은 국가에 기울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국방 여러 가지 비롯해서 경제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쪽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기울어졌던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또 다른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겨울철에 이렇게 겨울을 힘들게 나고 계신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국제 정세에 의해서 지금 원자재가라든지 원유가 같은 경우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바우처를 비롯해서 바우처 등을 이용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따뜻한 겨울 나기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산층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알지만 사실 국가가 부채가 1,000조가 넘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금융에 대한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또 말씀을 주셨는데 금융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 같은 경우를 당에서 또 정부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교육개혁 또 연금개혁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계신데 특히 노동개혁이 우리 시대에 가장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당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때만 되면 이 국가의 인프라인 이 물류를 인질 잡아 가지고 지금 그동안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 이번에 화물 이 운송 체계에 대한 개혁은 12시간, 15시간 이렇게 일하고 계신 지입 차주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이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권익을 우리가 바로 잡아서 이분들이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화물 운송에 대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인프라인 화물 운송 시스템이 특정 집단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화물 운송 분야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은 늘 약자와 동행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또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가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당의 정책위에서는 대통령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개혁에 열심히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위 쪽에서 할 일이 많은데 우리 고문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잘 주시는 말씀 받들어서 대한민국 선도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는데 저희 정책위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하십시오. 작년 12월에 이어서 우리 상임 고문단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달에 그때 우리 상임 고문단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모두들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조영 원내대표 열심히 우리 당을 이끌어 나와서 지금 많이 안정됐고요. 이제 곧 전당대회를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상임 고문님들께서 많은 고언과 격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당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제가 보고 드릴 때 전국에 68개 당협위원장이 공석인데 이걸 메꾸는 조강특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에 68군데 중에서 42군데 당협위원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24군데 못한 데는 아무래도 우리는 그 상대인 민주당 의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지금 선정하는 것보다는 다음 지도부에 넘기는 게 합리적이다. 이래서 그걸 남겨뒀습니다. 우선 42군데를 선정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4월 5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전국에 9군데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울산시 교육감 선거는 저희들이 공천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나머지 8군데가 저희들이 공천을 해야 되는데 전주월 국회의원 그리고 창녕 군수 나머지는 기초의원 강력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당에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제가 이제 위원장이 됐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내년 우리 총선을 꼭 1년 앞둔 시점에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주월의 국회의원 선거 여기는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압승을 해내겠다고 지금 단단히 지금 마음을 먹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반드시 훌륭한 후보를 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4명, 최고위원 후보자 8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4명을 버프를 통해서 남겨놓고 이 사람들이 7차례의 지역 합동 설명회, 전국을 순회를 이제 하고 있고 4차례의 방송 토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TV조선 토론회를 했고 매주 월요일 날 MBN에서 있고 이어서 KBS 마지막으로 LA에서 방송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3월 4일과 5일에 모바일로 투표를 합니다. 우리 상임 고모님들도 이 모바일 투표를 거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만약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를 못하면 6일, 7일 양일간 AR에서 전화 직접 걸려옵니다. 이 투표를 해서 3월 8일 날 전당대회장에서 그걸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선출되는데 새로 개정된 당헌 당규에 의해서 만약에 당대표의 경우는 과반을 1위가 과반을 점하지 못했을 때 다시 1, 2위를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3월 8일 날 과반이 안 됐을 경우는 3월 9일 날 1위, 2위를 가지고 TV 토론회를 새로 하고 10일은 모바일 투표, 11일은 ARS 투표 해가지고 마지막 3월 12일 날 최종 후보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 지도부를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매우 중요한 전당대회인데 잘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중간중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언도 많이 좀 해주시면 전당대회를 잘 치러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품격 있는 그런 전당대회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은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상임 고모님들께서도 부디 시간을 내셔서 좋은 자리에 꼭 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월 8일 날은 당초 잠실에 핸드볼 경기장을 예약했다가 거기가 뭐 한 5, 6천 명밖에 수용이 안 돼서 그보다 훨씬 많이 올 것 같아요, 당원들이. 그래서 일산 킨텍스로 장소를 변경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무튼 뭐 오히려 용기가 나고 마음 든든합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어느 고모님도 예외 없이 현 지도부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고 좋은 평가를 내려주셔서 아주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무튼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 전당대회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그 후보들 간에 사실은 좀 공방전도 좀 있긴 한데 뭐 예. 그런 뭐 과연 우려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뭐 있었죠. 뭐 우리 많은 그 고모님들이 말씀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메모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후보들 간에 뭐 경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좀 정책 비전이 좀 충실히 좀 그 유권자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정책 비전 대결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후보들이 좀 너무 경직돼 있다. 좀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좀 표정을 좀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대표님 오늘 네. 그 국회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규탄 대회 있는데 했었는데 또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제가 뭐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뭐 전국에서 당원들 뭐 이렇게 집합시켜서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사법의 정치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오롯이 이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지적을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지금 다뤄져야 될 문제 같아요. 이걸 자꾸 정치화시키는 자체.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더 큰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돌아가야 했을 엄청난 규모의 개발 이익이 개발업자와 그 브로커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건 전대미문의 토착 비리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영장에 아무튼 그 메인 테마고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옷깃을 여미는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좀 보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누가 보더라도 오늘의 국회 광장에서의 규탄 대회는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규탄 대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상임고문님들도 이런 정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의회 행태, 이것은 입법 독재 의회 폭거의 다름 아니다. 과거에 뭐 역전의 용사들 아니십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법사위를 건너뛰어 가지고 본회의 회부를 그렇게 남발할 수 있느냐? 이건 대화와 타협이 완전 실종된 무법 천지의 국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우려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거기다 보태면 그 이제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뀐 지 얼마인데
느껴지는 게 없다. 그래서 이 혁신, 감동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염두에 둬라. 그리고 전당대회를 잘 치러서 이후에도 후유증 없이 강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그리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총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당이 잘 만들어 가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정도 보태면 될 것 같아요.